표주록의 지은이 이지항, 1647년생으로 그의 선조는 영천 출신의 학자이며 동래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1675년 별시 중 하나인 증광시에 응시하여 37위로 무과에 급제합니다. 당시 문과와는 다르게 무과 합격자는 과거에 합격하여도 모두 임관하지는 못하였는데,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 선달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지항도 이에 해당되는 때가 있어 이선달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2년 뒤 수문장으로 청거되었으나 그는 병으로 취재에 응하지 못하고 수어청 소속의 군관이 됩니다. 이후 그는 본청의 정식 장관으로 임명되어 자급 6품에 이르게 됩니다. 1696년 부친의 상으로 인해 고향인 동래부로 내려가 상기를 마치는 것을 시작으로 표주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표주록에는 출발지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4월 13일의 출항이 부산과 울산 중 어느 곳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이 영상에서는 부산으로 가정하여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처음 도착하는 섬이 리시리 섬인지 레분 섬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으나 표주록의 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리시리 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이 영상에서는 표류 이후의 첫 도착섬을 리시리 섬으로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1696년 4월에 있었던 이지항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4월 13일 영해에 다녀올 일이 있어 노복과 함께 말을 타고 길을 나섰다. 부산포 사람 공철과 김백선이 읍에 살고 있는 김여방과 함께 어물들을 한 번에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들을 배에 실은 뒤 강원도 연해의 마을을 돌며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지나간다고 하기에 나는 말에 실려있던 서말의 쌀과 돈 2냥을 챙기고선 말과 노복을 돌려보낸 뒤 뱃머리에 올랐다. 이날의 바람은 순조로웠다. 사공 김자복과 격군 김기동, 김북실, 김한남은 모두 울산의 선앙당이라는 마을에 사는 해부들이었다. 나를 비롯한 8사람은 한 배에 올라탔다. 배에 돛을 올리고 우리는 부산포를 벗어나 동해바다로 나아갔다. 가는 도중 바람이 거칠게 불기 시작하여 우리는 포마다 들러 울산에 정박하였다. 오늘의 바람은 순하였다. 우리의 배는 울산 포구를 벗어나 동해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신시에 가까워지려는데 갑자기 횡으로 큰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크게 일었다. 파도가 어찌나 높았던지 마치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다. 거칠었던 물살과 날카로운 바람이 우리의 배를 핥히기 시작하여 배에 미목이 부러져 떨어져 나갔다. 우리들은 노를 대신 찔러 가까스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면하였지만 계속되는 횡풍으로 대해로 떠밀려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주위를 살펴보니 망망대해 한가운데 구름으로 둘러싸인 우리 배가 떠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을 바람이 시키는 대로 배가 흘러갔으나 주변은 막막할 뿐 섬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일행 중 몇몇은 배에 감옥에 자신의 허리를 묶고 비옷을 덮어 몸을 가렸다. 우리 모두 너무 긴장하고 지쳐 있었으므로 정신은 이미 혼미하였고 기력도 다한 지 오래였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가 또 지나 새벽이 오려는데 시끄럽게 우는 소리가 났다. 고단한 몸을 일으키고자 허리에 묶은 끈을 풀고 힘겹게 일어서서 상황을 살펴보니 사방이 안개로 가리워져 있고 바닷물이 치솟았다. 어느 방향으로 배가 가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때 마침 수평선이 붉게 빛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가 뜨는 곳이 곧 동쪽인 것을 알았으니 추측한데 우리 배는 북동쪽으로 떠내려가는 듯 했다. 그래서 나는 격군들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일렀다. 이날까지 우리는 정박하였던 곳을 마지막으로 밥을 지어 먹은 일이 없었는데 배가 고플 때마다 생사를 씹고 약간의 물로 갈증을 풀었다. 표류한 지 7일이 되던 날 배 안에 물이 다 떨어졌다. 작은 꾀를 내어 시험해볼 요량으로 바닷물을 퍼올려 솥에 담았다. 그리고 솥뚜껑을 거꾸로 닫고 소주를 내리듯이 하여 반사발에 증류수를 만들었다. 내가 이를 조금 마셔보니 그 맛이 담담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어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였다. 이후로도 번갈아가며 불을 지펴 증류수를 받아 마셨다. 유시에 이르러 물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배에 몇 리 밖에 나타나더니 뱃깃에다 발을 걸치기도 하고 동쪽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오기도 하였다. 굶주림으로 지쳐있던 사람 중 김북실이 칼을 집어들더니 물개를 찔러 죽이려 하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말리며 설득하길 물개가 배를 따르는 것으로 점괘를 만드니 천지비계를 얻었다. 괴는 비록 불길하나 세효가 제효를 띄었고 일지는 복덕에 닿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여 글을 달래었다.
그가 칼을 거두니 곧이어 모두가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그치질 않았다. 초경에 이르자 서북풍이 크게 불어와 우리의 배가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며 정신이 없었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 불안해하였으므로 나는 점을 쳐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하니 사람들이 근심을 조금 풀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길 일전에 내가 일본 지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동쪽은 다 육지였다. 또 통신사를 따라 왕래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그 땅의 중간에 대판성이 있고 그곳에서 육로로 17일 정도 가면 강호가 나온다 하였다. 이제 우리가 동해가 닿는 곳까지 가면 반드시 일본 땅일 것이니 이는 하늘이 내린 행운이다 라고 하였더니 선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끝내 육지를 보지 못하고 망망대해로 흘러가다니 라고 하며 하늘과 부모를 부르며 통곡하였다. 이날 밤 이경에 이르러 큰 바람과 파도가 우리 배전에 부딪혔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겁에 질린 우리들은 모두가 엎드려 오래 살 수 있길 빌었는데 꼭 오늘 죽는 것만 같았다. 오경이 되어서야 바람이 그치고 서풍이 불어오니 우리 배가 동쪽으로 흘러갔다. 미시쯤 되어 전방에 태산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위는 희고 아래는 검었다. 그 형태가 불분명하였으나 배 안의 모두는 기대감이 넘쳐 기뻐하였다. 배가 산에 가까워지자 멀리 희게 보였던 것이 눈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둘러 나아가고 싶었으나 날이 저물고 있고 배는 동요하여 안정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 갈증과 굶주림으로 모두 기력이 없었는데 마침 배 안에 파도로 인한 물이 가득 차 거의 뒤집어질 듯 하였다. 우리는 편을 나누어 작은 통 2개로 물을 퍼내었고 여럿은 일시에 배를 움직이며 물에 빠져 죽는 일은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파도로 인해 우리의 옷이 다 젖어버렸기에 추위에 모두가 덜덜 떨었다. 바다 위에 어둠이 깔려오니 가까운 섬에 물이 얕은 곳을 찾아 그곳에 정박하고는 비옷을 덮고 하루를 보내었다.